그래서 이제 좀 뭐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이제 그 지수가 이제 보내줘서 잘 받았는데 또 이런 적은 또 처음이라서 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학교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현재 이걸로 외부 지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도를 다 나갔는데 2학년들은 근데 똑같은 그러니까 1학년과 2학년이 외부 지문이 똑같은 경우는 또 제가 이제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범위도 겹쳐요. 이제 물론 개수는 2학년이 더 많지만 이제 범위가 또 이제 겹쳐서 제가 이제 어차피 이번 내신 대비 하면서 이 자료를 다 이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바로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유사어도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유사어를 또 이제 한 번에 주면 또 이제 너네 좀 부담이 될 테니까 유사어는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스프라이트 이제 기본 단어부터 여러분이 좀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의어 테스트를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볼 건데 이 미리 말하자면은 이번 그 스팅라이트가 이게 지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뭐 내용이 엄청 어렵진 않아요. 지문 난이도 자체가. 그런데 지문별로 조금 하나씩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이제 주로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이 이제 이 문장 간의 연결성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왜 이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다 해줬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여러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 지문들 중에서도 아마 난이도가 조금 있게 느껴지는 것도 좀 있을 거고 좀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자고가 외부 지문에서 물론 이제 이번에 외부 지문 6개밖에 안 나오지만 외부 지문에서 이제 주로 내는 시험이 이제 뭐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주제 쪽 그리고 객관식 요약 쪽 이쪽을 좀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어휘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좀 문제를 많이 냈었어요. 작년에는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범위가 적다 보니까 아마 한 문제 정도는 그래도 서술형으로 낼 만하지 않을까 최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진도를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이번 이 여러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이 외부 지문이 요약으로 문제를 낼 만한 게 꽤 많이 있어요. 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뭐가 어떤 변형으로 나오면 좀 적절할까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처음에 진도 나가기 전에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필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웬만한 필기는 사실 제가 다 해놓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부연적인 추가적인 필기가 필요하다면은 제가 이제 또 써줄 거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질문을 하고 여러분께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어차피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복습을 좀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게 이제 스팅라이트 3강 1번 질문입니다. 여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구조 독해 패턴이라고 해갖고 이제 제가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이 글을 이제 구조화시킨 그런 걸 이제 짤막하게 써놓은 녀석이 바로 이제 이 앞부분에 구조 독해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 독해 패턴은요 마치 국어의 비문학을 공부하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도입, 주제, 예시, 결론 뭐 이렇게 가는 패턴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원인을 제시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뭐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현상이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뭐 이런 패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패턴마다 사실 좀 내기 좋은 변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이 패턴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먼저 읽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이 지문은요. 도입, 예시, 주제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일명 미괄식 구조의 이제 패턴이 되는데요. 주제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글은요. 빈칸으로 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빈칸. 참고로 제가 팁을 하나 주자면요.
주제에 해당되는 문장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글의 구조에서는 빈칸으로 내기 되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는 요약으로 내기에도 상당히 좋은 구조가 바로 이런 미괄식 구조입니다. 미괄식 구조. 그래서 미괄식 구조가 다시 한번 뭐다? 빈칸이나 요약 쪽으로 내기가 좀 괜찮은 그런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면 처음에 도입부가 나오는데 도입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재를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소재가 무엇인가, 도입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으려는 의지가 감소한다라는 이런 이제 도입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시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 대신에. 자, 그 예시가 뭐냐면 이제 오랫동안 책을 읽으려는 의지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 책을 읽는 것 대신에 그 해당 작품에 대한 다른 거를 이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는 어떤 영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챕터별 요약본이라던가 비평이라던가 분석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읽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겪었던 것 중 하나인데 요즘에 여러분도 있었는지 모르겠네.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월인가 그때 학교 홈페이지에 뭐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게 올라왔는데 들어가니까 책을 5권인가 선정해놓고 이 중에 하나를 읽어서 독후감을 써보래.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었어요? 있었어? 있었어? 너네도? 아니 그래갖고 아니 입학도 안 했는데 뭐 독후감을 써보래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솔직히 책 안 읽었거든요. 사기도 아깝고 그냥 귀찮아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책을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갖고 딱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해당 이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으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나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도 이제 그 해당 작품 혹시 딴 사람이 뭐 독후감 쓴 거 없나 이러면서 이제 막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제 그 요약본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짜집게 해갖고 수행평가 만점 받았습니다. 꿀빨았죠.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쓴 건데 오늘날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거는요. 그 책을 실제로 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대한 대강의 세부 사항을 얻는 행위를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식으로 이제 말이 바뀌었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죠. If there is one recent change. 자, 최근에 한 변화가 있었다면, 근데 어떤 변화냐면은 이 대절이야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동격이라고 나왔는데 동격이 아닌데? 미안해요. 처음부터 오타가 있었는데 동격이 아니에요. 동격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입니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쏘리. 그러니까 여기 있는 that은 위치로 바꿔 써도 됩니다. 제가 수정해 볼게요. 자, 어쨌든 stands out in student behavior. 자, 여기 이제 stand ou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stand out이 이제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행동에 있어서의 눈에 띄는 한 최근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is a decline, 감소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it to 가주어진 주 아니에요. 가주어진 주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의 it은 그 앞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앞내용. 최근에 변화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그 변화는 감소일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it이 가리키는 건 recent change를 가리킵니다. 자, 뭐에 대한 감소냐면요. in the willingness. 자, willingness는 의지란 뜻이죠. 뭐 기꺼이 뭐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willingness라고 하죠. 뭐 웬만한 단어 아래 써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 수거 중에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우리 be willing 투부정사라는 게 있죠. be willing to.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기꺼이 뭐뭐 하다야.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이 willing을 명사로 바꾸면은 지금처럼 willing에다가 ness를 붙여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때도 우리가 만약에 이 willingness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얘가 애초에 짝이 투부정사였기 때문에 똑같이 투부정사를 써서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willingness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to read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이라고 나와 있는 이 투부정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진주어가 아닙니다.
진조가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willingness를 수식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이 stand는 이제 뭔가 넓혀진, 늘어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시간의 기간, 그러니까 늘어난 기간이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늘어난 기간 동안이니까 약간 의역하면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읽고자 하는 의지에 있어서의 감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학생들이 하는 행동에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 변화가 바로 무엇이냐? 책을 오랫동안 직접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좀 읽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감소했다라는 이런 현상이 있대요. 됐죠? 그래서 도입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왜 학생들이 그렇게 책을 안 읽으려고 할까? 그 이유가 is simply 단순하답니다. The competition. 단순히 경쟁이랍니다. 어떤 경쟁이냐면요. reading phases. 여기서의 reading이 동명사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그 독서가 책 읽는 것이 직면한 경쟁이랍니다. 이게 이유래요. 왜 학생들이 책을 잘 오랫동안 읽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독서가 어떤 경쟁에 직면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경쟁에 직면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독서에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경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미리 말하면 이 본문이 끝날 때까지 대안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뭐 내용 일치나 요약이나 빈칸 등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대안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겠죠? 뭡니까? alternative라는 단어입니다. alternative. 이게 바로 대안이라는 뜻이에요. alternative. 그래서 빈칸 문제, 그러니까 요약형 빈칸 문제 있잖아요. 서술형 말고 객관식. 객관식으로 이제 그 독서가 어떤 이제 대안책이 있기 때문에 현대 학생들이 이제 오랫동안 독서를 잘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빈칸으로 대안이라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alternative 이런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1980년대 중반까지는요. 유일한 경쟁 상대 누구의? 학교가 정말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경쟁자가 바로 TV였대. TV. 됐어요? 여기서 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보통 독서를 학교에서 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 이 독서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의 경쟁자는 유일하게 TV였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독서의 경쟁자가 TV밖에 없나? 아니잖아. 뭐 그냥 대표적으로 여러분 스마트폰도 되겠고요. 뭐 이제 컴퓨터, 인터넷도 되겠고요. 뭐 영화도 되겠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인프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독서의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독서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이어서 보자면 We still live in a world.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냐도 관계대명사인데요. Supported print literacy. 자, 이 literacy 해갖고 지금 제가 아래다가 주요 어휘라고 써 있는 부분에 정리를 다 해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혼동어로 상당히 잘 나옵니다. 되게 중요해요. 어휘 문제로 되게 잘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literacy가 바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쇄가 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했던 세상에 살고 있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봐봐. 그러니까 인쇄물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하는 세상.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쇄된 거는 당연히 책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책. 이런 거를 뭔가 너네가 이제 읽고 쓸 수 있다. 너네가 그냥 쉽게 말해서 독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print literacy도 독서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독서를 지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예를 들어 너네가 집에서 니네 방에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왔어. 방문을 열고. 근데 너네가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보고 있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컴퓨터로 예를 들어 뭐 숙제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뭐 좀 요즘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뭔가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은 공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좀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뭔가 독서에 대한 고평가가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독서하는 행위를 지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이해돼요? 이어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또 이어서 보시면 There was still a collective memory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미리 좀 얘기할게요. 업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 was예요. was. 이 was라는 녀석은 여러분 수일치를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일치 주의. 왜 수일치를 주의하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보시면 우리가 원래 there 비동사는 주어가 뒤에 나오죠. 자 그런데 쌤이 구문분석 해놓은 걸 보면 여기가 주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주어가 나와 있죠. 그렇죠? 즉 주어가 지금 현재 A and B라는 구조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원래는 우리가 이 주어가 A and B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복수 취급하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were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마 그 학교에서 혹시 이거 진도 나가니? 아니요. 아직 안 나갔어요? 아마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는 이 정도로 설명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A and B는 복수 취급하지만 얘가 하나로 취급될 때는 단수 취급하기도 한다. 뭐 보통 이 정도로 설명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아니 씨 A and B가 하나로 언제 취급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 뭘 기준으로 해서 언제 얘가 하나로 취급되는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and를 그리고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 and를 뭐뭐 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뭐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뭐뭐 하고 나서라고 해석을 해서 이 A와 B가 연결이 된다면 그러면 보통은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 행동을 한다. 이때는 보통 단수 취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뭐 이제 그냥 일반적인 명사로 따지면 이렇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앞에는 뭐 만약에 뭐 butter and bread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버터와 브레드.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물론 이제 문맥에 따라 다르지만 버터 하나 따로 빵 하나 따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버터를 바른 빵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버터를 바른 빵이니까 이제 하나로 취급이 되는 거죠. A and B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단수 취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A and B는요. 이것과 이거를 뭔가 합친 개념, 더한 개념일 때는 단수 취급이 되는 거고 얘 따로일 때는 이제 복수 취급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여전히 있었는데 집단적인 기억이 있었답니다. 뭐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냐면 reading offered. 또 이거 동명사입니다. 독서가 제공해주는 그런 경험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단적인 합의가 있었답니다. 여기서 agreement를 합의라고 웬만하면 해석을 해주세요. 동의 말고요. 자, 어떤 합의냐면은 of each value. 여기서 each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reading을 말합니다. 독서예요. 즉 독서의 가치에 대한 집단적인 agreement,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해석은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얘가 수일치가 단수가 되느냐면요. 일단 봤을 때 독서가 제공하는 경험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독서가 제공해주는 그런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뭔가를 하고 나서 이걸 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가 단수냐 복수냐를 떠나서 이게 뭔 말이야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용 설명을 좀 먼저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집단적인 기억과 이 집단적인 합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독서가 제공하는 경험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원 다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없겠죠? 책 안 읽어본 사람 있어요? 원석이 책 안 읽어봤어요? 아니겠죠? 민재 책 안 읽어봤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지연이도 당연히 책 다 읽어봤겠죠, 그죠?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든 간에 책을 다 읽어봤고요. 그 책이 제공해주는, 내가 책을 읽음으로써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책을 읽었더니 확실히 읽기는 조금 빡세긴 하지만 책 읽으니까 좋네. 뭔가 내가 느껴지는 바도 많고 좀 책을 읽으니까 확실히 내가 배우는 게 많네. 뭔가 이런 좋은 점.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적인 기억이 있다고. 여기서 집단적인이란 말을 왜 썼냐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암묵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 암묵적으로. 그렇죠? 그냥 더 쉽게 말하면 책이 좋다라는 거야. 책 읽는 게 좋다라는 걸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잖아. 그런 집단적인 기억을 갖고 있고 그거에 이어져서 그 책이 가져다주는 가치가 당연히 있다. 가치가 있다는 건 당연히 좋다는 말이잖아. 그렇지? 책이 좋다. 책 읽는 게 좋다. 누가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책 읽는 게 좋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인정하잖아요. 책 읽는 게 좋다라는 걸. 인정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앞문장에 대한 좀 더 추가 설명이라고 하면 돼요.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독서가 제공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 우리는 생각해.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독서가 우리한테 뭔가 좋은 그런 가치를 제공해. 독서는 여전히 좋은 거야. 라는 걸 그런 이제 독서가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거, 굉장히 가치가 높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도 그런 집단적인 기억,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의한다는 거야. 책이 좋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다고. 이해돼요? 이게 내용입니다. 자, 그럼 내용 파악 됐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독서가 제공을 해줘요. 어떤 경험을요. 그 경험에 대해서 집단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기억. 그러면은 그 기억을 바탕으로 그 기억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책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합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 이걸 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만약 이게 복잡하다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어제구나. 그냥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요 내용 이해돼요? 여기 이 문장? 뭔 말인지 이해돼요? 미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민재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응? 오케이 알았어요. 자 다음 내용 가볼게. 자 그런데 그런 합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that consensus 그러한 합의가 이 컨센서스가 합의예요. 그러한 합의가 is quickly passing away 빠르게 사라지고 있답니다. 즉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독서가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써볼게요. 풀었으면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여전히 독서가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다?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여기서 합의라는 건 뭐다? 독서가 가치가 높다라는 그 어떤 통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이제 생각, 즉 가치가 높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줄어드니까 좀 안타깝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독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최고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뭐 보통 이제 그런 거잖아. 이제 어떤 여행기 같은 걸 읽으면은 내가 못 가본 이제 그런 이제 나라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원래는 책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줬었는데 독서가 나한테 제공을 해줬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는 대안이 많아요. 대안이 많잖아. 아니 그냥 네이버에 그냥 사진만 검색해봐도 되고 아니면은 유튜브 그냥 봐도 되고 유튜브에서 그냥 여행 갔다 온 거 썰 줄어들이 막 이딴 거 그냥 영상 보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굳이 독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생각이 바뀌어갖고 옛날에는 내가 어떤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으면은 독서만이 유일하게 제공을 해줬었는데
아니 이제는 뭐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 뭐 굳이 독서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점점 그 생각이 줄어들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 합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다시 한번 뭐다? 독서가 짱이라는 그 어떤 그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독서가 짱이라는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에 대한 예시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When a teacher hands out a novel today. 오늘날 한 선생님이 소설책 하나를 이제 나눠주면은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In every student's mind. 자,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무엇이다? Is there a movie of this? 이거 영화 버전이 있나? 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소설책 예를 들어 해리포터 줬어. 이 영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먼저 그 생각을 하고요. 자, if not, 그렇지 않다면. 그럼 여기서 그렇지 않다는 건 뭐가 그렇지 않다면? 영화 버전이 없다면. 됐어? 영화 버전이 없다면 그러면 그 다음 정류장은요, 인터넷이랍니다. 여기서 정류장이라는 건 약간 이제 좀 비유적으로 말한 거고,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다? 인터넷인데요. 자, 여기에서 관계부사 where 나왔으니까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서의 관계부사 where는 on which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on which.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번에 너네 4과에 이거 있지 않았었나? 관계부사? 맞죠? 3과에 관계대명사 나왔었고 맞죠? 그러면은 역시나 중요하겠죠. on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당연히 이 on을 문장 뒤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사에 관련된 어법 문제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이 인터넷인데 어떤 인터넷이냐면요. Some website, 몇몇 웹사이트들이 will provide, 제공한답니다. 뭐를요? Short chapter by chapter summaries. 자, 짧은 챕터별 요약본이나 commentaries, 논평이나 and analysis, 분석본. 됐어요? 이런 거를 free of charge. charge는 요금이고 free of는 뭐뭐가 없는 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금이 없는 거니까 공짜로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런 거를 제공해줄 인터넷이라는 거죠. 됐어? 쉽게 말하면 내가 너네한테 소설을 줘. 그럼 너네 딱 받자마자 처음 드는 생각 뭐라? 이거 영화 버전 있나? 영화 버전 없나? 그럼 혹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그럼 혹시 이런 거 없나?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지수 이해 안 돼? 아니, 너가 이렇게 인상 쓸 때는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 표정을 알 수 있어. 이제 니네가 하도 말을 안 해서 그래 이 덩어리들아. 자, 다음 거 봐봐. 제가 아까 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처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왜 나왔는가, 이 문장은 이 글 전체에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좀 질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게 바로 이 문장인데, 잘 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의 전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글 전체 내용은 뭐냐면요, 현대 오늘날의 학생들이 이 독서를 이제 잘 안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독서를 잘 안 하고 그에 대한 대안책을 좀 더 많이 이제 활용한다 이거잖아. 이게 전체 내용이거든. 근데 학생들이 이제 우리 고2 학생들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얘가 대체 그 주제와 뭔 상관이냐, 이거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일단 직독직해 먼저 해보겠습니다. These sites, 이러한 사이트들은 뭐겠어? 아까 뭐 분석본이나 요약본이나 이런 거 제공해주는 그 사이트들 말하는 거야. 그 사이트들이 support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support라는 게 이 지원한다는 게요, 어떤 지원이 있냐면 금전적인 지원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포트 자체가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들은요, 그들 자신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뭘 통해서? 아니 아까 말했잖아. 아까 그 요약본이나 논평이나 어떤 분석 같은 거를 공짜로 제공한다며. 공짜로. 그럼 뭐 이 사이트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하나? 얘네들도 뭔가 그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요, 뭘 갖고 그러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냐고. 됐어? 그럼 뭘 갖고 하냐면요, with the extensive advertising. 자, extensive 하면은 광범위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한
광고를 가지고 이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광고가 어떤 광고냐? Embedded within the summary articles. 자, 여기서 embedded within, embed 하면은 이제 뭐가 끼워 넣다, 삽입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삽입된 거야, 끼워 넣어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디에 끼워 넣어졌냐면요, 그 요약 기사들 안쪽에 끼워 넣어진 광범위한 광고를 가지고 그들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괄호 설명은 이 광고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광고에 대한 이제 수식어는 아니고 이게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연 설명. 자, 이 광고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good visual distraction. 여러분 혹시 distract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distract? 이게 뭐예요? distract. 이게 이제 동사형이에요. distract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사로 정신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산만하게 하다, 정신 산만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막 미나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막 근처 가고 막 이러고 있어 옆에서. 그럼 이런 게 이제 distract야, distract. 자, 근데 그럼 distraction 명사가 되면은 주의 산만이 원래 직역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기분 전환이라고 해석돼요. 기분 전환. 여기 이제 아래 써놨습니다. 기분 전환. 그러니까 얘가 왜 기분 전환이냐면요, 잘 안 헤어질까봐 미리 말하자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뭔가 지금 독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요약본을 어쨌든간 요약본도 글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읽어야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요약본도 어쨌든간 일종의 책 읽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지 않겠냐? 아무리 요약돼 있어도 어쨌든 글로만 쫙 이렇게 나와 있을 때니까 이제 이 텍스트만 이렇게 쭉 보니까 지겨울 거 아니야, 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어쨌든 책을 읽으려면은 집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냥 막 이러면서 하면 이제 뭐 책이 읽히겠어요? 안 읽히잖아. 집중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주의 산만하게 돼. 집중과 주의 산만은 정반대 얘기죠, 그렇죠?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딱 하면서 이렇게 해. 이거는 주의 산만한 거지.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뭐야? 이 집중에서 벗어나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즉 기분 전환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distraction이 기분 전환이라는 뜻도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어쨌든 해석해보자면 좋은 시각적인 기분 전환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뭐가? 이 advertising. From 뭐로부터? The boring text summary. 여기서 boring은 뒤에 있는 text summary 꾸며주는 거야. 지루하게 하는 거니까 ing형 쓴 거고, 지루한 이제 글로 된 요약본으로부터의 좋은 시각적인 그런 기분 전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자, 일단 직독직행 다 했는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 두 번째, 이 내용이 왜 들어가냐?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봐. 자, 이게 일단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하나? 지연이 나랑 패친이니까. 지연이 말고 나머지 분들 페이스북 하냐? 혹시 민재 페이스북 하냐? 네? 그래? 원석이도 하냐? 페이스북 보면은 이런 게 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하는 어떤 각종 페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페이지에 딱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글을 올리는데 이 글을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뭘 클릭해서 이제 링크 타고 들어가기 이제 올리는 그런 류의 이제 글이 있어요. 그래서 막 왜 그런 사이트 있죠? 무슨 뉴스 사이트 있잖아. 무슨 뭐 인사이트니 뭐 이런 그 뉴스 사이트 있잖아. 걔네가 하는 방식을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제 그 페이지를 딱 들어가면은 글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막 광고가 이렇게 있어요. 카드처럼, 카드 형식처럼 이렇게 광고가 있어. 그리고 또 뒤에 이렇게 글이 막 나오고 또 여기에 광고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약 기사본이라고 보는데요, 이 요약 기사본 중간중간에 이 광고가 끼워 넣어진 형태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은 이 광고가 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겠어? 당연히 경제적인 지원이겠죠. 이 요약본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제적 지원이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로 distraction이 되는 거야. 기분 전환의 역할도 한다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애초에 책을 안 읽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대안책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나왔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요, 저는 본문에는 없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요. 책을 안 읽는 근본적인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재미가 없어서 그래. 자극적이지가 않잖아, 그렇지?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아니 내가 요약 공부를 하고 기껏 들어갔는데 글만 쭉쭉쭉쭉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안 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사이트에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잘 안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잘 안 보게 되면은 이 사이트는 당연히 손해겠죠. 광고를 많이 봐야 얘네가 이제 돈을 벌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음으로써 이제 이만큼 글 읽고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고 요 글 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무의식적인 기분 전환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깊게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이 광고의 역할이 바로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바로 이 요약본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경제적 지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전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일단 됐죠? 요 내용 이해됐죠? 그 얘기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가 무슨 뭐 경제적인 지원을 자기네들한테 하고 뭐 이게 기분 전환의 역할을 한다. 이걸 왜 썼냐는 거야, 그러면. 이 본문에서 왜 썼느냐? 왜 썼냐면은 일단은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긴 합니다. 왜냐면 앞문장에서 몇몇 웹사이트들이 이제 이런 거를 제공해 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제공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굳이 이걸 더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이 괄호로 나와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저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은 이제 현대 학생들이 책을 잘 읽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약본 자체도 아까 말했다시피 글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읽는다. 근데 이런 기분 전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광고가 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읽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역할, 이 광고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잘 이제 책을 읽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한 그런 좀 더 부연적인 설명을 이 녀석이 좀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쓴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흐름상 어색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 됐어요? 이 기분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꽤나 중요한 어휘라는 거를 좀 여러분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책만 읽으면은 기분 전환이 잘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방금 문장에서. 자,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Today, reading literature. 자, 아까 우리 literac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literacy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어서 literature는 문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외워야겠죠? 이 리터럴 시리즈요. 어쨌든 오늘날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건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문학에 대해서 읽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원문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마지막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밑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밑줄 내용 추론으로 나왔었습니다. 밑줄 내용 추론. 자, 한번 봐봐. 문학을 읽는 거는요, 문학에 대해서 읽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보자면 문학을 읽는다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독서를 말하는 겁니다. 독서. 쉽게 말하면요. 근데 오늘날의 독서의 의미가 진짜 책을 읽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진짜 책을 읽기가 아니라고요. 진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이라기보단 문학이라고 할게요. 쏘리. 문학 작품이라고 할게요. 여기 리터러처라고 나왔으니까. 진짜 문학 작품을 읽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읽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대한 대안책. 말이 겹쳐서 헷갈리겠다. 문학 작품에 대한 대안의 것을 본다 라는 거죠. 됐어요? 예시를 들자면 요즘에 문학작품 예를 들어 해리포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해리포터를 읽는다는 건요, 그 해리포터 책을 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날의 독서의 의미는요. 해리포터 책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해리포터 내용의 요약본을 본다던가, 해리포터 영화를 본다던가, 이런 게 독서라는 의미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됐어요? 그 주변부를 읽는다고, 그 자체를 읽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패러프레이징을 제가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자면, 자, 문학작품을 읽는 게 아니라 문학작품에 대해서 읽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즉 텍스트로 된 어떤 글로 된 책을 읽는 게 아닌 그 책에 관련된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를 대략적으로 봄으로써, 물론 여기에도 글도 있을 수 있겠죠. 요약본 이런 거를 봄으로써 그 작품 자체가 아닌 그 작품에 대해서 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이 글은요 대표적으로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재와 내용 요약이랑 막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너네 학교에서 이제 똑같이 제공할 것 같아요. 이제 2학년 애들한테 제공했으니까. 저기 뭐냐, 니네가 아직 아마 학교에서 수업하겠지 이거? 온라인 클래스에서 안 하겠죠? 2학년 애들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에서 이걸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들었냐면은 일단 학교쌤이 수업을 안 했습니다. 너네 혹시 교과서는 학교쌤이 있냐? 수업? 아니야? 그것도 뭐 그냥 틀어주고 그냥 그 EBS 강사가 나와서 했죠.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했어. 이것도 그렇게 했는데 이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PPT 자료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뭐 PPT 자료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PPT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이 두 개였어요. 소재와 내용이고. 사실 이 요약 버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제공한 거라 그대로 썼고요. 이 영장만 제가 했어요. 영장만. 거기는 한글만 나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결국 소재는 오늘날 학생들의 책을 읽지 않으려는 경향이 바로 이 글의 대표 소재가 되겠고요.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요즘 학생들에게 이런 거를 읽는다는 거는 문학책 자체가 아닌 그 책에 대한 뭐 어쩌고 나왔는데 이 뭐 영화를 보거나 짤막한 요약, 비평, 분석을 읽는 걸 말한다. 길게 나왔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안을 읽는다. 대안을 참고한다. 아까 말했던 alternative라는 단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정리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엑서사이즈 3번. 자, 여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지금 지연이가 죽으려고 해. 자, 보자. 이번에 이제 구조독해 패턴은요, 현상, 문제제기, 예시, 결론이라는 이제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일단 설명을 먼저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예시와 결론이 말 그대로 이어질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글은요, 구조독해 패턴을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 문제, 예시, 결론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도입, 주제, 예시, 결론으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가 두 번 나오거든요. 이 글은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제 1, 주제 2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주제 재진술이라고도 제가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제가 두 번이나 나온 이제 양괄식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다시피 마지막 문장의 주제가 나온 글은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빈칸으로 내거나 아니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주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작으로 내도 괜찮아요. 이 마지막 문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작으로 내기도 굉장히 괜찮고요. 아니면 역시나 요약으로 문제를 내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그 멜라토닌이라는 녀석에 대한 좀 설명문에 가까운데요. 이 멜라토닌을 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유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과 이제 비유되고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글을 읽어야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요약이나 서술형의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멜라토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수면이 발생하는 데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녀석이래. 자, 그러면서 근데 이 멜라토닌은 수면 생성 자체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이 비유적으로 해서 이 올림픽 100m 경기랑 이 멜라토닌의 작용에 대해서 이제 비유하는 설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멜라토닌은 수면이 발생되는 시점을 조절은 해주지만 수면을 만들어내는 거에는 영향력이 없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한 주제 재진술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멜라토닌은 health 도와줍니다. regulate. help 뒤에는 우리 목적어를 쓸 때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투부정사를 써도 되죠. 자, 멜라토닌은 조절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 타이밍을요. 어떤 타이밍이냐? of when sleep occurs. 자, 여기서의 when은 우리 이제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에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그러니까 언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언제 수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타이밍.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언제 수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darkness. 어둠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throughout the organism. 자, organism은 어떤 그 유기체를 말하는데 유기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유기체를 통틀어서. 됐죠?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걸 갖고 있나 봐요. 이게 호르몬 종류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모든 생명체에 걸쳐서 이 그 멜라토닌이라는 녀석이 어둠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체계적으로 보냄으로써 이 수면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게 이제 멜라토닌에 대한 좀 설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멜라토닌은 has a little influence on. 자, have influence on 하면은 어디에 영향을 주다라는 건데 중간에 little이 껴있죠? 자, little은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거의 없는. 그렇죠? 얘만 따로 해석하면요. 거의 없는. 그럼 직역하면 멜라토닌은 거의 없는 영향력을 끼친다. 즉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자, 어디에 영향을 끼치지 않냐면요. On the generation of sleep itself. 자, 수면의 generation, 발생 그 자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itself는 앞에 나온 sleep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그 자체의 발생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다랍니다. mistaken assumption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 내용과 동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assumption이라는 건 어떤 가정이고 mistaken은 잘못된 거죠. 즉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야. 뭐가? many people hold. 많은 사람들이 hold,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나 봐. 뭔가 이제 이 멜라토닌이 수면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보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멜라토닌이라는 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멜라닌 색소는 들어봤는데 멜라토닌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 이어서 보자면 to make clear this distinction. 요 문장이 조금 특이한데 이게 오형식 구조인데 목적어랑 목적격보가 지금 도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필자가 그냥 지멋대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clear가 목적격 보어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문법 파괴해서 썼어 이 필자 자체가. 그러니까 distinction은 구별이라는 뜻인데요. 이러한 구별을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러한 구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think of sleep as the Olympic 100-meter race. 자, 여기서 think of A and B라는 구조가 나왔는데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요 표현들 제가 아래다 써놨으니까 이게 전부 다 think of와 동의어가 됩니다. 동의어가.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sleep이 A고요. 요 올림픽 100m 경주가 B거든요.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간주하다, 생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수면을 올림픽 100m 경기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필자가 이런 거야. 자, 이 멜라토닌은 수면을 언제 취할지에 대한 타이밍은 잡아주는데 수면 발생 자체는 도움이 안 되거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시 하나 들어줄게. 이런 소리야. 그치? 자, 그 예시를 한번 이제 봅시다.
다음 내용 보시면 멜라토닌은 뭐냐면 올림픽 100m 경기로 이제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멜라토닌은 무엇이냐 여기다 써가면서 볼게요. 자, 멜라토닌은 is the voice of the timing official. 이 타이밍 오피셜이 뭐냐면요. 오피셜이 여기서 심판이라는 뜻이거든. 원래 이 오피셜이 공무원이라는 뜻이 있어. 공무원. 근데 올림픽 경기에서의 공무원이 누구겠어? 심판이겠지 뭐. 타이밍 심판이야. 타이밍 심판. 즉 출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출발 심판. 그래서 출발 심판의 목소리예요. 멜라토닌은 출발 심판의 목소리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심판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That says runners on your mark. 자, 주자들 제자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심판이. 그렇게 말하는 그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랍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fires the starting pistol. 자, 여기서 피스톨이라는 건 권총인데 조그만한 권총. 니네 달리기 할 때 빵 쏘는 거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출발용 피스톨을 권총을 fire 발사합니다. 어떤 권총이냐? That triggers the race. 그 경주를 trigger 시작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그 경주를 시작하게 하는 그 출발용 권총을 빵 하고 쏜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바로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경주 뭐 아래 나오겠지만 그럼 그 올림픽 경주 자체가 바로 수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심판이 권총 딱 들고 저 선수들 제자리에 이 말 하기 전에는 선수들이 제자리에 쓰겠냐? 안 서잖아. 막 다 이렇게 뭐 문풀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저 선수들 제자리에 딱 이렇게 말을 해야만 뭔가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빵 하고 쓰면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고. 됐어요? 즉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이제 멜라토닌이 자 수면 준비 이거야. 자 수면대 이제 잠잘 준비. 자 잠자기 시작 빵.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잠자는 그 타이밍만 잡아준다는 거죠. 여기서도 심판이 언제 경주를 할지 타이밍만 잡아준 거죠. 언제 경주를 할지. 그러니까 멜라토닌도 마찬가지로 언제 수면을 할지 타이밍만 잡아준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 내용이 나올 텐데 자 빵 하고 쐈어 심판이. 근데 아까 이런 말이 나왔어. 이제 멜라토닌이 수면 발생 자체에는 영향을 거의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달리기로 비유하면 뭘까요? 심판이 빵 쏘고 난 다음에 심판이 지가 달리기를 해요? 아니잖아. 심판은 가만히 있겠지 뭐. 그냥 타이밍만 잡고 이제 빠지는 거지 걔는. 마찬가지야.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The timing official. 자, 타이밍 심판은요. 즉 멜라토닌은 governs 지배합니다. 뭐를 지배하느냐? When the race begins. 여기서 race 경주가 뭐라? 수면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썼다시피. 자, 즉 언제 경주가 시작될지를 관리한답니다. 지배한답니다. 됐어요? 즉 멜라토닌은 언제 수면이 발생하는지를 지배한다는 거야. But 하지만 does not participate in the race. 그 경주에 참여하진 않겠죠. 그렇죠? 심판이 경주에 참여하진 않겠죠. In this analogy, 이러한 비유에서 이러한 비유에서 the sprinters, 이 스프린터는 단거리 주자를 말합니다. 100m라고 했으니까 그 단거리 주자들 그 자체로 are other brain regions and processes 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거리 주자 나왔네요. 이 단거리 주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뇌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뇌 영역. 그리고 process, 어떤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 That actively generate sleep. 그러니까 수면을 활발하게 발생시키는 다른 과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뇌 영역이나 아니면은 이제 과정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뇌 영역이나 과정이 뭐라고요? 바로 수면 발생을 유도하는 걸 말하는 거 있죠. 수면 발생을 유도하는 다른 뇌 영역이나 다른 과정을 단거리 주자라고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출발선이 있다고 쳐보자. 자, 여기에 심판이 딱 있어. 이 심판이 누구야? 얘가 멜라토닌이야. 얘가 총 들고 있어.
그럼 여기에 각각의 선수가 있겠죠. 달리기 선수, 이 단거리 주자들이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은 이 단거리 주자들은 각각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어떤 다른 뇌의 영역이라던가 아니면 멜라토닌이 아닌 그 수면을 촉진해주는 뭐 다른 뭐 어떤 것들이 있겠죠? 수면을 촉진해주는 어떤 뭐 다른 호르몬이라던가 뭐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러면은 얘가 빵 하고 쓰면 이제 얘들이 이제 경주를 시작할 거 아니야. 즉 수면을 시작할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결국 수면을 유발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왔잖아, 대놓고. 적극적으로 수면을 발생시키는 다른 녀석들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이해되세요? 이 비유 이해됩니까?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요. 이 비유가. 자, 멜라토닌은 covers the sleep generating regions of the brain. 자, 이 뇌에 이러한 수면을 발생시키는 영역들을 cover, 넣는답니다. 이 cover이 원래 넣다, 가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멜라토닌은 이러한 두뇌의 수면 생성 영역들을 넣는답니다. To the starting line of bedtime.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라는 그런 출발선에.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이제 이 비유로 보자면은 멜라토닌, 즉 심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런 애들이 있잖아. 이런 ABC. 즉 수면을 유도하는 애들을 출발선에 세팅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말 하는 거야, 지금. 됐어? 자, 제자리에 서라. 아까 이렇게 나왔었잖아. On your mark 이렇게 나왔었잖아. 다 제자리에 서라. 이 역할을 하는 거죠. 됐죠?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주제를 재진수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멜라토닌은 단순히 제공합니다. The official instruction. 얘들아, 여기서의 official은 심판이 아니야. 뜻이 달라요. 여기서의 official은 공식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인. 그래서 아래 따로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멜라토닌은 단순히 제공합니다. 공식적인 지시를 제공하는 거죠. 어떤 지시야? To commence the event of sleep. 미안해. 갑자기 살에 들은 것 같아. 침으로 살에 들은 것 같아. 미안. 자, 이 commence가 이제 그 시작하게 하는 건데요. 그 수면이라는 이벤트를 시작하게 하는 공식적인 지시를 제공하지만 does not participate in the sleep race itself. 그래서 수면 경주라는 그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정리해서 한 번 더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 마지막 문장이 아까 위에서 말했던 주제를 한 번 더 말한 거고요. 이 글 전체를 정리하는 문장도 되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작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봤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볼게요. 자, 일어나 봅시다. 피곤하지? 주말은 주말이라서 피곤하고 평일에는 밤 늦어서 피곤하다고 오전이면 오전이라서 피곤하다고 항상 피곤하게.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4강의 2번입니다. 또 이제 한 수업이 대충 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 좀 집중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질문 난이도가 이제 역시나 좀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봅시다. 자, 이 구조독해 패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랑 거의 똑같아. 되게 단순한 패턴이야. 주제, 예시, 결론이라는 아주 심플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갈씩 구조가 되는 거고요. 주제가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주제 문제로 잘 안 냅니다. 주제 문제로 잘 안 내고요. 역시나 주제가 지금 여기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빈칸류 문제로 내기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문장 삽입이나 이런 걸로 내기에도 괜찮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요약은 뭐 어느 지문에서든 웬만하면 낼 수 있으니까. 자, 내용을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주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 좀 이렇게 받아마땅한 칭찬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랍니다. 이게 바로 주제예요. 자, 그에 대한 예시를 이제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를 칭찬을 했을 때 보통 그 반응이 뭐냐면
자신의 노력 또는 자신의 기여를 좀 경시하는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칭찬받기를 꺼려하는 건 결국 좀 허풍쟁이나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 생각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내용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 문장 더 볼게요. There is some discomfort in most of us. 우리 대부분에게 약간의 불편함이 있답니다. 자, 근데 어떤 불편함이냐? 관계대명사 대절 나오는데요. Makes us reluctant. 자, 여기에서 우리 reluctant to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 여기 아래에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reluctan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참고로. 그래서 뭐뭐 하기에 꺼려지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기에 꺼려지는. 그래서 뒤에 to take라는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우리 언제나 이런 수거와 함께 어울리는 to가 되게 시험에서 잘 나와요. 여기다 ing 쓸래 동사 원형 쓸래 막 이런 식으로 시험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 to 전치사든 부정사든 간에 to와 함께 어울리는 거는 니네가 좀 기억을 해둬야 돼. 되게 어법으로 되게 좋으니까. 자,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꺼리게 만드는 그런 불편함이 있대. 그 이제 뭘 꺼리게 만드냐면은 to take credit. 이 credit이 이제 원래는 뜻이 공이라는 뜻이거든요. 공. 이 공이 뭐냐면요, 공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공로 같은 걸 말하는데 여기서 그냥 쉽게 칭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칭찬. 자, 그러면요, 칭찬을 받아들이기에 꺼려하게 만드는 그런 불편함이 있답니다. 뭐에 대한 칭찬이냐면 for our accomplishments. 우리의 업적에 대해서 뭔가 칭찬을 받아들이는 걸 꺼려하거나 아니면 to even accept. 심지어 받아들이는 걸 꺼려하게 만들기도 한대요. 뭐를? A well-deserved compliment. 이 compliment가 바로 또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이 혼동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compliment가 compliment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스펠링이 여기는 I인데 여기는 E로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다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보충이라는 뜻이에요. 보충. 보완. 네, 이런 뜻입니다. compliment. 우리가 흔히 주어 동사 보어 쓸 때 보어를 C라고 쓰죠. 그 C가 바로 이 compliment예요. 보충해 주는 말.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좀 잘 받아 마땅한 칭찬을 심지어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좀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럼 왜 그럴까? 자, try an experiment. 실험을 한번 해봐라. 자, 다음 이어서 바로 보시면 give someone. 자, 누군가에게 you know. 너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a genuine compliment. 진정한 칭찬을 주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진심을 담아서 칭찬을 해줘보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A quality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quality. 여기서의 quality는요, 장점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아니면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They have done. 그들이 했던 것이 되겠죠. 그들이 어떤 걸 했냐면 that you truly appreciate. 너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너가 진짜 감사해 하는 그들이 뭔가 이미 한 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칭찬을 해줘보라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반응을 보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봐봐. Often, 종종 their first response, 그들의 첫 반응은 바로 to 부정사랍니다. To downplay their contribution or their effort. 이 downplay가 바로 경시하다, 멸시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여나 그들의 노력을 경시하는 거랍니다. 어떻게? 다음과 같이요. Oh, I was just doing my job. 저 그냥 제가 할 일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나 Anyone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누구나 뭐 똑같이 했을 거예요. It was nothing. 뭐 별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 학원에서 맨날 겪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민기쌤한테 뭘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래서 민기쌤이 이제 그걸 해주셨어. 그래갖고 내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민기쌤이 그렇죠. 제가 좀 고생 좀 했죠. 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뭐 별거 아닌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자, 다음 문장 볼 건데 요 문장이 결론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한 문장 더 있지만 요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 문장 좀 영작 욕심도 있어요. 영작 내기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영장이라고 따로 써놓을게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어법적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도 괜찮습니다. 어휘. 그러니까 영장으로 내기에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아요. 어휘도 되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적으로도 되게 우수합니다. 그래서 요 문장은요, 그냥 사실 니네가 외운다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글에서. 자, 일단 해석을 먼저 좀 해볼 건데요. 보시면 What is it that makes us uneasy? 여기까지가 제일 핵심입니다. 이 뒷문장은 별거 없어요. 이 앞문장 여기까지가 핵심인데요. 보시면 일단은 요 it 대시 뭐냐면 제가 아래도 써놨지만 강조 부분이야. 강조 부분. 자, 강조 부분을 좀 이제 기본적인 걸 먼저 좀 설명해 줄게요. 보시면 우리가 보통 강조 부분이라는 건 it is 또는 it was에다가 이제 that을 쓰는 구조를 이제 우리가 이때 강조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조할 말을 요 이제 물결 자리에다가 집어 넣는 거고요. 강조할 말. 그리고 강조하고 남은 말을 나머지 말을 이제 이 대절 이하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뭐 삼촌 집에 갔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강조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명사와 대명사와 그리고 이제 부사입니다. 강조할 수 있는 품사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어제 삼촌네 집에 갔다. 이걸 만약 강조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어제 삼촌네 집에 갔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절 이하가 바로 뭐뭐이다. 대절 이하가 과연 뭐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어제 삼촌네 집에 갔던 건 바로 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를 강조할 거라면 yesterday 여기다 쓰고 남은 걸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럼 내가 삼촌네 갔던 건 바로 어제였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게 강조 부문이야. 자, 그런데 이 강조 부문과 뭐가 섞였냐면요. 이 what이라는 놈이 섞였어요. what. 자, 여기서의 what은요. 그냥 평범한 의문 대명사로서 무엇이란 뜻입니다. 무엇.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what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what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강조 부문에서 강조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물음표로 끝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즉 의문문입니다. 게다가 이 의문사라는 거는요, 특성상 항상 문장 맨 앞에 써줘야 돼요. 우리가 what are you doing이라고 하지 are you doing what이라고 안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what이라는 놈이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어야겠죠. 그렇지? 그래서 it과 is가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What, is, it, that 이렇게 되겠죠. 됐어? 보여요? What, is, it, that 보입니까? 됐어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강조 부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조된 말은 what이고요. 강조된 말. 이게 이제 지금 물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따지면. 그리고 땡땡땡에 해당되는 게 어디입니까? 당연히 대절 이하 전체가 땡땡땡에 해당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너네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절 이하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대절 이하가 과연 무엇인가? 됐죠? 자, 여기에서 어법적인 포인트도 있는데요. 바로 makes 수일치주의라는 겁니다. 수일치주의. 자,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면 될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를 좀 지우고 만약에 my dog makes me happy라는 이런 평범한 문장이 있다고 쳐봐. 내 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자, 여기에서 my dog를 강조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It is my dog that 그 다음에 makes me happy 여기다 쓰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강조가 되겠지? 여기서 잘 보시면은 원래 여기서 지금 makes라고 나와 있잖아. 이 녀석이 동사잖아. 이놈에 대한 주어가 누구야? 얘잖아. 얘 my dog잖아. 그렇죠? 즉 여기에서는 이 makes에 대한 주어가 누구냐면 what이야. what 자체가 주어야. 무엇. 근데 what은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에 s 붙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법적인 포인트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게다가 make가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여서 make 목적어 형용사가 나와 있죠? 얘를 뭐뭐 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뒷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여기만 잘 해석해 볼게. uneasy는 불편함이란 뜻이거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인가?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accepting credit, 칭찬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칭찬? For something wonderful, 뭔가 훌륭한 뭔가를 했다는 거에 대한 칭찬. 자 근데 어떤 것이 어떤 거냐? We have done, 우리가 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이 we have done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사실은. something 꾸며주는 거고 이 wonderful 꾸며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다시 표시를 해줄게요. 이 wonderful은 따로 이렇게 또 꾸며주는 겁니다. 수식 관계가 이렇게 돼요. 이 참고로 we have done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훌륭한 일에 대해 칭찬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왜 불편해하냐고 칭찬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거야. 불편해하잖아 지금까지 봤을 때. 그냥 제가 좀 고생하긴 했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굳이 막 자기가 한 일이 막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대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에 대한 이제 해답이 이 마지막 문장에 나옵니다. 조금만 내릴게요. 보기 불편할 테니까. 자, 왜 그러냐면 we feel proud.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느낀답니다. 뭐에 대해서? Our accomplishments and our skills.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만 우리는 모른대요. 뭐를? 네모괄호를 모릅니다. 네모괄호가 뭐냐?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라 해석하죠? 칭찬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몰라요. For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요. 앞에서 말한 our accomplishments and our skills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기술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칭찬을 gracefully, 우아하게,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거를 잘 모른다는 거야. without, 뭐뭐 없이 seeming like. 자, seem은 뭐뭐처럼 보이는 거니까 뭐뭐처럼 보이는 것 없이 이렇게 되겠죠. 뭐처럼 보이는 것 없이 braggart or a naughty dog. 이 braggart 게 이제 그 아까 우리 잠깐 나왔던 허풍쟁이, 약간 허세가 있는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naughty dog은요 그것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 직역하면.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허풍쟁이나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됐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고서 좀 잘 칭찬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괜히 맞아요 제가 좀 고생했어요 이러면 뭐야 재수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재수없어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칭찬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걸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노력이나 기여에 대해서 그냥 경시하고 이제 좀 이렇게 낮추는 방향으로 칭찬을 받아들인다 이런 거. 됐어요? 결국 이 글쓰기도 모르나 보네. 안 썼잖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그 사회생활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사회생활을 할 때 이걸 좀 잘해야 돼. 네, 이걸 잘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학원에서 이거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선우쌤입니다. 선우쌤이 이걸 굉장히 잘하세요. 저도 이제 이 상황에 맞춰서 좀 잘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뭐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원장님이 뭔가를 부탁을 하셨어.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해갖고 제가 했어요. 그럼 이제 원장님이 막 하시느라 고생하셨다. 막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소고기 사주세요. 저는 막 이렇게 가끔 항상 그러면 나쁜 놈이고 이제 가끔은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한 방법은 아닌데요 사실. 예, 어쨌든간 이제 그런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근데 막상 또 칭찬받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좀 보자면 이 글의 소재는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즉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에 대해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불편해한다 했죠. 그러면서 이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필자의 주장이 무엇이다? 사람들은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이 필자의 주장은 뭐냐면 실제로 문제에 나왔던 거에 대한 정답이에요. 이게 주장 문제로 나왔거든요. 4강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나온 거고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제가 봤을 때 어법과 영작으로 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법적인 포인트가 중간중간에 조금 껴 있고요. 영작으로 내기에도 괜찮고 어휘 문제로 내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휘 문제로 내기에 괜찮은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휘 문제로 낼 만한 걸 좀 꼽아주자면요. 이런 거 reluctant, discomfort 이런 단어가 이제 어휘로 내기 되게 좋아요.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칭찬을 받아들이는 걸 꺼리는 거잖아. 그쵸? 이 꺼려한다라는 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까 말했던 이런 컴플리먼트 이런 거 여기 이제 혼동어로 낼 만하겠죠. 컴플리먼트는요. 그리고 또 낼 만한 게 그 다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genuine, 뭐 진짜의 뭐 이런 거, 진정한 칭찬을 해줘봐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appreciation 낼 만하진 않고 여기에서는 downplay겠죠. 자신의 어떤 그 기여나 노력을 경시한다고 했으니까 낮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아까 그 강조구문 나왔던 여기 uneasy,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는 proud가 되겠네요.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라는 거. 그 다음에 gracefully 얘도 낼 만합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휘로 내기에도 되게 괜찮아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를 몰랐을 때 우리 이제 고2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거를 기출 문제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국 다니는 학교에서 찾아봤는데 이 지문이 실제로 어휘로 출제가 된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한 것들이 이제 웬만하면 다 이제 다른 학교들에서 이제 어휘로 문제를 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서는 이미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제가 드릴 때 그거 잘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거를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다음 지문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이 있나요? 맞나? 다음 주 화요일 날에 하면은 이제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스툭나이트는 어떻게 제가 학습하는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마칠게요. 제가 워크북을 일부러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는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워크북을 통해서 결국 연습해야 되는 거는 세 가지 해서 어법, 영작이거든요. 결국 워크북을 통해서 연습해야 되는 게. 자, 그런데 일단 어법 같은 경우는 제가 어법 변형 테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이제 그 해설지를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법 변형 테스트에 있는 해설지 자체가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어법 나올 만한 것만 제가 이제 또 따로 이제 해놨으니까 그걸 보고 학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시험지 자체가 워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어법 포인트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영작 같은 경우는 주로 주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용적으로 중요하다든가 제가 막 오늘 별표 표시도 해줬죠. 그러니까 주제문 위주로 여러분이 그 영작에 대한 학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했던 해석. 해석은 이제 여러분 그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보면요. 항상 첫 페이지에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원문.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원문에는 웬만하면 필기를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거기 영어밖에 안 나와 있죠. 원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원문에는 필기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문 분석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이거를 너네가 읽으면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너네가 일단은 처음부터 다짜고짜 읽으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습서를 가지고 일단 충실히 공부를 하세요. 충실히 학습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학습도 됐고 단어도 어느 정도 알고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원문만 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시험에서는 어차피 원문만 나오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가 영어만 있는 버전을 딱 보면서 여기서 좀 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시간을 내보시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탑워치를 두고요. 시간을 재면서 내가 이제 시작하고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읽다가 단어든 뭐든 간에 단어가 막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용이 뭔 말인지 모르겠거나 뭐 이런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막히는 부분을 그냥 체크만 해. 체크만 하고 건너뛰고 체크만 하고 건너뛰고 하면서 쭉쭉쭉 읽어. 다 읽었어? 그럼 스탑워치 끄고 몇 분 걸렸는지를 써보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2학년들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들은 이걸 몇 바퀴 돌렸냐?
학생마다 다르지만 지금 제일 많이 돌린 학생 기준으로 30번 했어요. 어떤 한 학생은 30번을 봤습니다. 30번 한 지문당. 한 지문당. 참고로 얘네는 지문이 총 20개 나와요. 20개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6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좀 엄청나죠?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600번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엄청 많이 봤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시간이 이게 줄어드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읽는 속도나 이런 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보통 학습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오냐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읽고 이제 내가 막히는 부분 체크, 읽고 막히는 부분 체크. 내가 만약 단순하게 단어를 못 외웠다? 그건 나한테 질문할 거리는 아니죠. 그냥 니네가 단어를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구문적으로 여기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라던가 또는 내용적으로 여기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해온 거야. 영어만 보고. 이해되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첨삭을 이렇게 진행을 해줬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뭐 워크북에다가 뭘 쓰고 뭐하고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이 오늘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 세 지문에 대해서는 얘네가 좀 이제 심도 있게 좀 봤으면 좋겠고 나머지 진도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원문을 보면은 소용이 없겠죠. 니네가 이제 아직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자습서를 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저런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해갖고 오는 게 아마 다음 시간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 변형 문제는 제가 일단 여기 이게 다 니네 거야. 이게 다 니네 건데 오늘 일단 1과 기본 문제를 풀었는데 이것까지 내주면 숙제가 조금 많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거를 연습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요. 방금 나눠드린 거 이 변형 문제는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들 했어.